데일리 테스트 결과 좀 볼게요. 잘했어. 붙이고 간거 같아. 자. 찐이 뭐냐, 찐이야. 아니 진짜. 진짜 표준어를 써야지, 씨. 이게 무슨. 안 가져왔다고요? 답이 잘못 나왔네. 이게 맞아요. 잘못 나왔네. 근데 색깔펜으로 좀 하면 안 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자스가. 이거 아니에요. 잘못. 뭐가요? 이게 여기 뒤에 잘못. 이게 다 잘못 났어요. 얘를 잘 봤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 교재를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리딩 교재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이러면 또 오는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야 되는 교재가 요거거든요. Reading for Subject 이제 레벨 4예요. 레벨 4.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출판사가 이제 다라곤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를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그래서 월요일 전까지 국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보내놨으니까 요거를 좀 준비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번 문제 그 첫 페이지 문제를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왕이랑 이제 뭐 그 얘기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 류 글이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류 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기존에 내던 요약형 스타일로서는 사실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토리텔링 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선생님이 1, 2번에서 냈던 첫 번째가 이제 지칭하는 바가 제대로 맞느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일치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풀이법에 대해서도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짚으면서 가볼까요? 여기서의 힘은 자, 왕이 그를 기운나게 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왕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대명사 있죠. 대명사. 이 다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중에서 남자 한 명이 힘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남자가 왕이 있고 프린스가 있어요. 그죠? 둘이 있는데 만약에 이 힘이 가리키는 게 킹이라면요. 그럼 힘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himself라고 써야 돼요. himself. 오케이? 만약에 힘을 얘가 가리키는 게 왕이다. 그럼 뭐로 써야 된다? himself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himself로 써야 되냐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둘이 동일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셀프 붙는 명사, 즉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녀석을 원래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himself로 안 나오고 힘으로 나왔다는 건 얘랑 얘랑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일 인물이 아닌 상태에서 남자는 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왕자가 되는 거죠. 물론 해석으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자면 자, 왕자의 셔츠를 그의 셔츠랑 교환해야 된대요. 그럼 그의 셔츠가 누구의 셔츠겠습니까? 당연히 truly happy man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자면 자, 왕이 즉시 그의 신하들을 보냈답니다. 그의 신하니까 당연히 왕의 신하겠죠? 왕이고요. 그 다음에 D. 이게 이제 답에 잘못 나왔었는데 답지에 왕이라 나왔는데 왕이 아니고요. 이게 사제예요. 사제. 앞에 프리스트. 왜냐면 왕을 왕에게 데려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가 정답이 됩니다. 프리스트를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he was looking for a truly happy man. 자,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이겠죠. 왕. 자, 그 다음에 F 부분. 저기가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을 원하지 않는 남자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truly happy man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를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기서 그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The ruler가 되겠죠. The ruler. 그렇죠? 그 통치자, 이웃나라 통치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일치를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내용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원래 보기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애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더 정확한 녀석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더 정확한 녀석. 1번을 보자면 The prince did not know well. 자, 왕자가 잘 알지 못했대. Why he was unhappy. 그가 왜 불행한지를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초반부에 나와 있죠. Why are you unhappy? I don't know. I don't even know myself, father. 말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건 그 여러분 그 지금 시험 보신 데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서는요. 내용일치 팁을 좀 드릴게요. 팁 두 가지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보기가 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면은 더 정확한 것을 골라야 된다. 더 정확한 답을 골라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통 보기의 순서와 내용의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이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고사라는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1년에 2번씩. 근데 이 모의고사에 26번 문제를 보면은 요 일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100%예요. 100%. 보기의 순서와 내용의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1번 내용, 이 1번 보기가 이제 글의 맨 위에 나와 있고요. 5번 보기가 글의 맨 밑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순서랑 글 순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신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나중에 여러분이 푸시게 될 모의고사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 팁은 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볼게요. The wise man told the prince that he should find someone truly happy and exchange his shirt.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현자들이 왕자에게 말했답니다. 대절이하라고요. 그가 찾아야 한다고 누군가를요. 어떤 누군가냐? truly happy. 진정으로 행복한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셔츠를 교환해야 된다. 뒷내용은 다 맞아요. 뭐가 틀렸죠? 왕자에게 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왕에게 말했잖아요. 명확하게 틀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까 내가 푸신 걸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답을 4번이나 5번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출제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The prince tried to accept the title of bishop of the king. 자, 사제는요, 왕의 비숍이라는 왕의 주교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려고 했답니다. 맞잖아요. 받아들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왕이 얘 행복한 애 아니네 해갖고 깐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일치하는 거고요. 4번 보자면 The king wanted to find a happy person. 자, 왕은 행복한 사람을 찾기를 원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was satisfied with his present life. 자, 그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요. 잠깐 본문을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여기 이가 있는 내용인데 그는 즉 왕이었죠. 왕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는 일치가 나죠. 똑같이 4번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까지. 자, 근데 그 이어서 보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꾼 거예요. 지금 여기 후 뒷부분 있죠. 이거를 바꾼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삶에 만족한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됐어? 그러니까 4번도 일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가장 헷갈렸던 5번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5번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왜 헷갈렸냐면요. 그 이웃나라 이제 통치자를 봐야 되는데 이웃나라 통치자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웃나라 통치자를 만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서 아직 왕은 모르고 있는 상태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 진짜 행복한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한지를 물어봤댔는데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나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자, 막 걱정돼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이게 과연 행복한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통치자가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불행한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행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불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5번도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조금 모호한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면 후 이하의 내용을 바꿨고요. 이 통치자가 불행한 건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좀 모호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2번은 어땠습니까? 명확하죠. 명확하잖아. 무조건 왕자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 이건 100%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더 정확한 답을 골라야 된다. 2, 4, 5가 애매했으니까 더 정확한 답.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을 매번 괴롭게 하는 요약 볼게요. 요약. 자, 보겠습니다. 히토류 금속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조건에서 한 칸당 하나의 단어만을 쓰고요.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하는데 단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빈칸형으로 푸실 때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품사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힌트 단어를 보면요. reduce, suffer, distribute, find, increase, concentrate 여기까지 이 6개나 되는 단어가 다 동사예요.
다 동사야, 다 동사. 그리고 하이테크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픈이 들어가면 무조건 형용사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고요. 프로텍션은 당연히 명사 되겠죠? 스테이블은 여러분이 단어 뜻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안정된이라는 뜻이에요. 안정된. 그래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자면 일단 여기에서 in 나와 있고 products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명사 나왔죠. 그럼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네요. 명사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럼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하이테크랑 스테이블인데 자, 그러면 히토류 금속이 사용된답니다. 안정된 제품에 사용된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이테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이 are trying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to ensure ensure는 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보장하려 하느냐? 블라블라 supply of them. 자, 앞에 어가 나왔어. 그리고 supply 명사 나왔어. 그럼 당연히 여기도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그럼 남는 형용사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테이블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그것들의 안정된 공급을 바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토류 금속이 are 블라블라 하대요. throughout the planet. 자, the planet 하면은요 행성이라 하지 말고 그냥 지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구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여기서 concentrated를 아마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concentrated는요, concentrated이 뭐야? 집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distribute는 뭐냐? 퍼져 있는 거예요. 좀 반대 개념이야, 반대 개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concentrated를 쓰려면요, 앞에 부사가 있어야 돼요. widely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널리 이제 집약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널리 퍼져 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distributed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되고요. 자, 그러나 rare 희귀하답니다. 왜 희귀하냐면 그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희귀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으니까 희귀한 거잖아. 한 곳에 집중돼 있다면 그냥 거기 가서 다 캐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하지 않으니까 희귀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concentrated가 여기 들어가는 거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두 개가. 이어서 ores of rare metals. 자, 그래서 그 히토류 금속의 광석이 주로 중국에서 발견된다. 이건 쉬웠죠? 발견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다? 수출을 안 한다고 했죠. 거의 안 한다고 있다. 그러면은 수출이 여기에서 당연히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reduce를 쓰면 되는데 앞에 being 나왔으니까 being PP 형태. 우리 수동태 할 때 배웠었거든요. 진행형 수동태. 그래서 reduced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수출을 줄이고 있는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자국의 사용을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environmental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환경적인. 그럼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는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protection. 그래서 protection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demand for rare earth metals. 자,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creasing. 여기서 increased로 쓰신 분들도 있는데요. increased를 쓰려면요, 뭔가에 의해서 증가가 된다. 어떤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수동태 하듯이 by 목적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 녀석에 의해서 증가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g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if is not met. 자, 이거 met이라는 거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 meet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만족시키다. 그거의 수동형 버전으로 쓴 거죠.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즉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첨단 산업이 will suffer,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런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suffer 본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구문독해 파트. 우리 이제 16-2에 있었던 내용만 제가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첫 번째 1번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각동사 here 때문에 넣은 거예요. 지각동사. 그래서 얘가 뭐뭐 하는 걸 듣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들었어요. 한 남자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요. From across the field. 들판을 가로질렀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whoever라는 녀석 때문에, 두 번째는 be bound to. 이 두 가지 때문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whoever는요, 뭐뭐 하는 건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be bound to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must.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누구나 is bound to be happy. 행복함에 틀림없어. 라고 왕이 생각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출제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spot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해석이 잘 될 수 있는가. 이 의도로 출제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마침내 한 젊은 사람을 spot했다, 발견했다. 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이 spot이라는 게 명사로 쓰이면 점이에요. 점 이렇게 딱 점. 이게 점이고요.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찾다의 뜻이 됩니다. 찾다. 알겠죠? 자, in a vineyard. vineard는 포도밭이었어요. 포도밭에서 한 젊은 남자를 찾았는데요. 어떤 남자냐? Who was harvesting his grapes. 그의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확하고 있는 이렇게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게 관계사의 기본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데일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사 파트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책에 우리 복합관계사 할 차례였거든요. 124쪽 볼 겁니다. 124쪽. 일단 오늘은요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관계사 끝나면 뒤에가 아마 가정법 같은데 오늘은 가정법을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겁니다. 미리 말하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어법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제 채점 안 된 것들 채점을 할 거고 그리고 개별 첨삭을 좀 더 위주로 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질문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질문이 잘 안 된다면 저는 가정법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사 볼 건데요. 복합관계사는 사실 제가 필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백지 테스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백지 테스트도 없고 진도도 별로 안 나가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복합관계사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기를 따로 안 하냐면요.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가 또 따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필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복합관계사에서의 포인트 딱 이제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여기다 포인트라고 쓸게요. 제가 포인트. 자,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124쪽을 보시면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복합관계대명사 해갖고 표가 있고요. 아래 복합관계부사 해갖고 또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 암기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그러니까 그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whoever는 뭐뭐 하는 누구나 anyone who랑 같은 뜻이고 whichever는 anything which 뭐뭐 하는 어느 것이나 이런 뜻도 있지만 근데 양보의 부사들로 no matter who 누가 뭐뭐 할지라도 no matter which 어느 것이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요 바로 아래 나와 있는 해석과 쓰임새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합관계사가 보통 시험에 언제 나오냐면요 중3 2학기 때 나와요. 중3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근데 기말고사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리고 고등부에서도 복합관계사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복합관계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야, 너 복합관계사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것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상황에 관계부사를 써야 돼 아니면 어느 상황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우리가 이런 판단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전까지 배웠던 거.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복합관계사는요 판단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네가 여기에 있는 거 해석 다 할 줄 알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과 쓰임새라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품사 얘기하는 거야. 품사. 여기 보면 명사절이라 나왔고 부사절이라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쓰임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 말고도 이따가 제가 이 복합관계사에서 자주 나오는 그 어법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래도 복합관계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필기 안 알아야 돼. 하긴 해야겠다. 미안하다. 여기 없는 내용 위주로 필기할게요. 여기 없는 내용.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관계사 간단하게만 쓸게요.
자, 우리가 왠지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합 관계사는요. 관계사에다가 ever 붙인 형태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라는 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다가 ever 붙이면 뭐야? 이게 복합 관계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먼저 보자면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who가 있고요, whom도 있고요, which도 있고 하나만 더 쓸게요. what까지 있죠. 관계대명사, what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ever를 붙여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ver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복합이라는 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뭐가 돼요? 복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 관계대명사잖아 얘네가,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ever를 붙였죠. 그러니까 ever라는 말을 붙여서 복합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였다. 그래서 복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끝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어법 배울 때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게 있죠?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첫 번째, 얘의 품사가 뭐냐? 품사가 뭐냐? 두 번째, 그래서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세 번째,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해석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석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사가 어떻게 되느냐? 품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쓰자면 이 복합 관계대명사는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명사절의 역할과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각각 여기에 나와 있고, 여러분 명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겠죠. 그렇죠? 부사절의 역할을 한대요. 부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얘는 어느 자리에 쓸까요?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쓰면 돼요. 됐어요? 문장 맨 앞에 쓴다면요 우리가 콤마를 찍어줍니다. 콤마를. 자, 이건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아래 있는 예문을 보시면 봐봐.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whoever gives the correct answer까지 나와 있죠. 요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 first will get 동사 나와 있고 a free gift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 부분분석이. 근데 아래 거 볼게. 자, 부사절의 역할을 할 때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쓰거나. 근데 주로 맨 앞에 많이 써요. 주로. 그럼 맨 앞에 쓰면 뭘 붙여줘라? 콤마를 붙여줘라. 그래서 여기 콤마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부터 요 콤마까지가 무슨 역할?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됐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되니? 그러면 위에 거는 뭐뭐 하는 건 누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아래 거는 누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해석을 좀 보실 때요 공통점이 있는데 명사절일 때는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할지라도 됐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석에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봐봐. 여러분 관계대명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왔죠? 완전 불안정. 이거 까먹었으면 관계대명사 다시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문장 왔었죠? 불완전한 문장이 왔었어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그러면 복합 관계대명사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름이 똑같잖아. 둘 다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복합 관계대명사도 뒤에 어떤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안쪽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요. whoever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gives라고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 주어의 역할을 whoever라는 녀석 자체가 해주는 거예요.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wins라는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whoever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심플하게 접근하자면요.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 땡땡 대명사인 애들이 있어요. 땡땡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이런 애들 있죠. 복합 관계 대명사 이런 땡땡 대명사는요 무조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여러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땡땡 대명사 뒤에는
뒤에 불완전이 오느냐?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품사가 명사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맞죠? 명사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테고 얘가 만약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뒷부분만 봤을 때는 어때요?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땡땡 대명사는 뭐다? 아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Whoever gives the correct answer. 자 정확한 올바른 답을 주는 누구나. 됐어?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누구나 first will get a free gift. 자 무료 선물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 수업 시간에 야 정답 아는 사람 맞춰봐. 맞추면 쌤이 선물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Whoever wins the World Cup. 자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누구라도 it will be fun to watch. 자 보기에 그것은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우승하든지 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게 누가 할지라도 누가 우승을 할지라도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참고사항을 좀 보자면 사람인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whomever를 쓰기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뭐가 복잡하게 설명돼 있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who는 주격이었죠. who는 목적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목적어 얘 자체가 지금 whoever가 각자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oever로 쓴 거고요. 아래 있는 거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덩어리가 뭡니까? 역시나 통만 나왔으니까 부사절이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누가 뭐뭐 할지라도였는데 whom이면은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너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be confident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복합 관계부사를 보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부사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똑같이 쓸게요. 똑같이. 자 관계부사 우리가 관계부사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죠. When, where, how, why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개는 빠집니다. 뭐냐면 why는 빠져요. why ever가 없어요. why ever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when 그다음에 where 그다음에 how 딱 세 종류만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다가 ever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부사에다가 복합이 된 거니까 복합 관계부사가 됩니다. 복합 관계부사. 자,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관계부사 배울 때 관계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왔었죠? 완전 불완전? 아니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관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냐 이 자식들아. 관계부사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됐어? 그럼 얘도 관계부사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오는 거야? 얘도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됐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아까 전에 복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했었죠. 명사절의 역할, 부사절의 역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합 관계부사도 똑같아요. 얘도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요 그 두 개가 다 부사절이에요. 두 개가.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부사절이라 나왔고 여기도 부사절이라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자리에 쓰면 돼요?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다 쓰면 됩니다. 문장 맨 앞에 쓸 거면 콤마 붙여주고 똑같아요. 똑같아.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wherever 뭐뭐 하는 건 어디든지 됐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누구나 어느 것이나 무엇이나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는 할지라도로 다 해석했죠.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똑같아 이거는요. 그래서 언제 뭐뭐 하더라도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항상 전에 우리 어떤 거 배울 때였지? 간접 의문문이었나? 제가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의문사 배울 때도 얘기했고요. 관계 부사 배울 때도 얘기했는데 언제나 how만 왕다예요. 얘만 이상했어요. 얘만. 그래서 이 however를 좀 먼저 보자면 자, however 같은 경우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no matter how. 즉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 뜻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however는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책에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추가로 쓸게요. 자, 이 however는요 어떻게 쓰냐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와요. however 뒤에. 얘가 먼저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좀 특징이에요. however는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좀 지워볼게요.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however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을지라도 이걸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맛이 있다라고 할 때 보통 taste good이라고 하잖아요. taste good. 그렇죠? 그 음식이니까 the food죠. 그럼 원래는 이 순서로 써야 돼.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써야 돼. 근데 여기서 good이 뭐야?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뭐야? 앞으로 빼는 겁니다. however 뒤에. 그래서 however good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food taste가 돼. 아유 뭐야 이거? 뭔 스펠링이야? 자, tas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보어가 돼요. 됐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앞으로 끌려 나간다는 겁니다. however는요.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여러분이 요 내용만 써주세요. 다시 한번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어진다는 거. 요거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역시나 아래 있는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언제나 부사절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요 wherever you like 이렇게 한 덩어리고요. 자, 처음에 나왔으니까 품만 찾으면 된다 했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럼 각각 해석을 해보자면 위에 거는 take a seat wherever you like. 자, 자리에 앉으세요. 너가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아래 거는 wherever the criminal goes, the police will find him. 여러분, criminal이 뭐예요? criminal. 맨날 씨발 뭐 덩어리들이랑 가서 수업하는 거 같고 그냥 법 보고 수업하는 거 같고 이럴 거면 나 그냥 이러고 수업할게. 이러고 수업할게. 저기 뭐야 영상에서 나 그냥 등만 나올 거야. 등만. 이러고 한다이? 자, 그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든지 간에 경찰이 그를 찾을 것이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알겠죠? 범죄 또는 범죄자. 자, 그래서 끝났거든요, 사실상. 뭐 할 게 없어요. 여기에서 아래 플러스 부분이 있는데 얘만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나왔어. 이건 또 뭐야? 자, 위에서 말한 건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복합 관계 형용사예요. 여러분 관계 형용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우리 책에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 몰라도 되는데요. 실제로 관계 형용사라는 개념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관계 형용사는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는 안 배우고요. 대학 가야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복합 관계 형용사는 나올 수 있어요. 얘는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atever랑 whichever 두 개 있습니다. 복합 관계 형용사는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이게 말이 되게 막 용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드릴게요. 안 써도 돼요. 우리 의문사 배웠잖아. 맞죠? 근데 의문사의 종류가 의문 대명사 있었고 의문 형용사 있었고 의문 부사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대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개 종류 있잖아.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생긴 게 똑같잖아요. 다 의문사에서 파생된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 형용사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요. 세 개가 있었는데 what이 있었고요. which가 있었고 whose가 있었어요. 예전에 필기했을 때. 근데 이제 whose에다가 우리가 ever를 쓰지 않거든. 그래서 남는 게 이 두 개예요. 그래서 whatever, whichever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hat과 which를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what은 무슨이라고 해석했고 which는 어느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at kind of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what kind of 하면은 무슨 종류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무슨 종류의. 됐어요? 또는 뭐 which books라고 한다면 어느 책들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느 책들이 이런 식으로 어느 무슨 이렇게 해석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얘들아.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형용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You may order whichever food on the menu you prefe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whichever food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음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느 음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음식이든지 간에 메뉴에 있는 you prefer 당신이 선호하는